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 파트너, 바로 급등주 발굴의 기제 팍스넷,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전문가 송범수 대표 이 자리에 또 찾아왔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 바로 10월 28일과 다음 주 월요일 11월 31일, 그러니까 11월 28일과 11월 31일에 공개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무료 방송을 인터넷 사이트 팍스넷에서 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무료 방송에서 올해 12월을 주도할 급등주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바로 투자 전략. 어떤 것이냐면은 기술적 분석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적 분석. 그래서 어떤 점이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신고가 종목에 붙는다는 건데요. 이거는 저의 사상은 일단은 좀 많이 떨어진 저평가된 종목들을 선호를 해요. 근데 분봉을 봤을 때, 단기적인 시점에서 분봉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분봉을 봤을 때는 신고가가 났다는 거예요. 신고가. 그러니까 전 고점을 돌파하는 바로 이 시점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전 고점이 여기라면은 여기를 돌파해서 더 올라가는 시점, 이 점이 더 낫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봉이나 주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분봉을 봤을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시 리버모어의 이 전략으로 유명하죠, 예전에. 그래서 바로 가장 위대한 개인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 단기 투자. 그래서 이제 전 고점 돌파, 신고가를 일으킨 종목은 시장에 약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상승세가 매우 강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때도 상한가 유지가 어렵거나 이제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종목, 이런 시점에서는 일단은 매도하고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면은 이 소강 상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 차라리 신고가가 낫다. 떨어진 것보다 신고가.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하락하다가도 돌아서서 어느 정도 추세를 형성해서 나아가는 그 시점이 낫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해당 이 시점이 단기 고점으로서 인해 뭐 긴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 하락 이후에 장기간 횡보를 하면서 해당 시점에 매수자들을 지치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는데 윗꼬리 달면 어떻게 됩니까? 윗꼬리 달면서 뭐 이런 거 나오죠. 장대 양봉인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올라갔다 떨어지는, 급락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은 손절을 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봉상에서 단기간 올라서는 시점을 봐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저평가된 종목을 따져보시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대량 거래를 수반한 신고가라고 해서 매수해야 된다는 것은 낭설이고, 종목, 또 시황, 체결 움직임, 수급 등의 다양한 변수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분할 매수 하자는 거예요. 분할. 그리고 분할 매수도 하고 분할 매도도 하고. 자, 매수 시에 추세가 완벽해질 때, 그러니까 상승세가 이어질 때까지는 철저히 소액 분할 매수를 하면서 몸을 가볍게 하는 이런 징검다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이 종목을 매수할 때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사게 되면은 이것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자마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자마자. 그러면은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징검다리 확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가 주가가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되면서 상승을 벌여주면은 여기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 중요하죠. 거래량. 일반적으로 세력들이 사실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런 것들은 속일 수 있어요. 어떻게 속입니까? 바로 개인인 척하고 개인 매수 계좌를 틀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개인인 척해서 세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세력. 그리고 심지어 돈 많은 개인도 있죠. 돈 많은 개인이 개인 계좌를 튼 다음에 또 분산해서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세력들의 매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만 판단해서는 사실상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개인들도 거래량은 속이기 힘들죠. 거래량 부분은 속이기 힘들다. 거래량을 판단한다면은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 이거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졌다가 거래량이 치솟는 부분, 이 점이 바로 변곡점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사실상 주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가격의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데도크로스 전에 거래량의 골든크로스, 데도크로스가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급등시에는 거래량이 급증하고 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즉 매수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힘이 있다라는 것은 세력의 매집도의 강도를 거래량이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거래량이 늘지 않는다 싶으면은, 주가가 하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우리가 보실 수 있겠고, 이와는 반대로 거래량이 바닥을 찍으면서 주가도 서서히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도 주목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상승의 끝단계에서 거래량 회전율이 총 거래 주식의 30%를 넘게 되면은, 이것이 거래량 과열로 추세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마냥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또 거래량이 거래량의 고점 부분, 만약에 주가가 고점인데 이런 부분, 주가가 고점인데 거래량도 고점이다 하면은 주가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떨어지고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을 때 거래량이 치솟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저점인데 거래량이 치솟는다. 주가 저점인데 거래량이 치솟는다 했을 때 그런 시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저점 시점.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대형 악재가 발생해도 지수 하락 속도가 늦춰지면 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재. 과거에 뭐 정치적인 악재도 굉장히 많았죠. 정치적인 악재들 좀 살펴보시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있어요. 브렉시트.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브렉시트 악재 있고 나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저점을 확인하고 양봉이 나온다. 이런 시점에서 양봉이 나와서 하락의 바닥을 찍었다는 징후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폭락 후에는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악재가 추가로 터져도 더 이상의 지수 하락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 공포감이 휩싸여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매수할 생각을 못 하는 때예요. 그렇지만 해당 시점에서 적극 매수 가담자들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우리 편이란 말이죠.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시간이 나의 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시간이 내 편이 아니죠. 빨리 고점에서 산 사람은 빨리 팔고 나가야 돼요. 빨리. 하지만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해당 시점,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 적극 매수 가담자들이 나중에 후일에 큰 수익을 보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비관적으로 시장을 전망할 때 역발상을 하실 수 있겠다. 자, 역발상 투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발상. 그래서 우리가 세력들 같은 경우는 개미들이 지쳐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개미들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한다면은 개미들은 너무 지쳐서 여기서 팔게 돼요. 주식 못 해먹겠다 해서 팔게 되면 그때 세력들은 거대한 양봉으로 주가를 갑자기 단기간에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큰 양봉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들, 세력의 작전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렇다면은 세력 개미들이 나가 떨어진 바로 이 시점, 이런 시점에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매수를 들어간다면은 훨씬 좋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역발상 투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고가라는 것이 뭡니까? 단기적인 분봉상에서 요 정도는 올라섰을 때
이 정도 올라섰을 때 여기서 사자는 것이죠. 그냥 막 떨어질 때 이럴 때 사자는 게 아닙니다. 단기간에 어느 정도 올라섰을 때 매수를 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은 둔한데 거래량이 늘면서 추세가 미정이나 반전의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은 매수를 준비할 시기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면서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지만 거래량이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상승세가 강해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더라도 거래량이 급격히 준다면 상투가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주가 흐름 이런 점들을 종합 판단해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추세가 반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매도를 하는 시점을 적절히 포착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경우는 말로는 이렇게 제가 말하기 쉽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뭡니까? 바로 제가 말한 바를 한번 곱씹어서 되살아보고 제가 오늘 말한 것들을 100%다 이해는 못해요. 그래서 한 30%, 40%라도 이해하면 30%, 40%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과거의 역사에 돌이켜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차트를 HTS를 키시고 과거 차트를 대입시켜서 바로 이 시점에 매수를 했다면 이 정도 올라섰을 때 단기 추세 상승, 신고가, 단기 추세 분봉상의 신고가 했을 때 매수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런 점들을 항상 시뮬레이션, 과거를 돌이켜서 복기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갭 상승 시에는 매도를 준비하고 갭 하락 시에는 매수 준비하다는 겁니다. 그냥 갭이란 게 뭡니까? 갑자기 뛰어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주가가 어떤 것들? 자, 갑자기 평탄하게 움직일 때는 서서히 떨어지죠. 그러다가 갑자기 떨어질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런 거 갭이죠. 이런 거 뭡니까? 갭 하락이에요. 갭 하락. 빈 공간이 있죠. 갭이 있다. 갭이란 게 비어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비어있는 공간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매수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형 코스닥 종목에 국한된 내용인데 주로 이런 거래량이 폭증하는 종목, 이런 종목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코스피 종목에 한해서는 이어 반대되는 추세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용을 할 수는 없겠다. 동시호가 갭 상승 시에 진입을 한다면은 당일 고점을 찍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은 등락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이 하락은 서서히 반대로 진행된다는 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조정 시에 매수 준비하라. 이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죠. 갭 하락이 있을 때 매수를 준비하라는 건데, 이 정도로 급격히 하락했다가 반등 시점, 이런 시점에 매수를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반등해주는 걸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조정이 갭 하락되는 조정 확인하고 거래량 추이를 잘 확인해서 돌아서는 시점 매수를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점인데요. 종목은 1차 시세를 냈다가 그 전에 한번 시세 냈다가 2차 시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되돌림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신규 등록 종목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는 날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곧 상투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 종목이 조정 후에 2차 시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내용도 주로 코스닥 종목 국한돼서 나오는 종목 패턴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고, 코스피 대형주에 등록된 이 신규 종목이 갑자기 거래량이 늘면 호가 가격이 갭 상승할 시에는 무조건 매수 찬스로 여겨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거래량이 전일보다 크면서 주가가 소폭 상승 마감 시에는 비추세 유지 확률이 큽니다. 자, 그래서 근거 없는 내용이며 이런 것들이 일별 주가 흐름의 거래량 확인해 보고 그 다음날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를 몇 종목 돌려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하자라는 것이죠. 과거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과거 이렇게 차트를 확인하면서 이때 만약에 내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때 만약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가상 시뮬레이션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이런 것만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전업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숫자로 계량화해서 자료로 다 남게 되고, 이런 역사 시뮬레이션이 남고 나의 이 투자 패턴을 향후
결정 지을 이런 중요한 자료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메모를 잘 하면서 접근을 하면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천장을 치고 다시 오르더라도 매수하지 말자는 말씀 드릴게요. 천장, 바로 이런 것들. 천장을 쳤어요. 치고 다시 오르더라도 이런 시점에서 너무 급격한 상승, 여기가 천장이었죠. 여기서 샀다라고 한다면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패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패턴. 그래서 큰 폭의 주가 상승 상태에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90% 이상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미약하게라도 반등을 하면은 이것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재차 하락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하락 추세 선상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시 종목이 천장을 쳤다라고 생각이 된다. 정확한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조금 반등이 있어도 더 추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엘리어트 파동도 마찬가지예요. 1파동, 2파동, 3파동에서 2파동의 끝바지에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다면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동 공부를 많이 해주시고 어디가 천장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게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바닥권의 길수록 매수 준비를 하라라는 것인데요. 자, 지금 이런 바닥권이랑 다르죠. 지금 코스닥 지수인데 이런 바닥권이 길어요. 그래서 자, 바로 이런 것들보다 지금이 더 앞으로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바닥권이 길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구간, 이런 점들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권이라는 것이 거래량이 극도로 감소한 상태를 가리켜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일 변동, 가격 변동폭도 줄어드는 건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1개월 또는 3개월 이상 지속되게 됩니다. 이런 종목을 애시당초 고르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기까지 보초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작으면서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 오랫동안 다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종목 알아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추세 구간 횡보하는 종목을 오히려 더 좋아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급격히 상승하는 종목을 항상 멀리하자.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엄청난 단기적인 추세를 본다면 엄청나게 급하락을 한 종목, 그런 종목이 반등하는 시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이 또 너무 많이 대량 매수하고 매도하는 종목들은 또 피하자라는 말씀드리는데요. 저번에 수급도 100%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개인들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개인들이 사는 종목이 더 급등, 개인 세력이 달라붙어서 급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기관이 많이 개입되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들 투자했다가 크게 하락으로 손절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성장주든 가치주든 분류하는데 개의치 말고 적절한 절충안에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이런 점들 성장 가치주를 통해서 바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합친다면은, 성장 가치주에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합친다 보면은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제가 저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성장 가치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접목해서 더 큰 수익으로 이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